여러분 잠깐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추석이 다가와도 자식들 전화 한 통 없고 오랜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어진 채 텅 빈 집에서 혼자 차례상을 차리며 혼자가 편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아니면 동네를 산책하다 옛 친구를 마주쳤을 때 반가운 마음이 올라오지만 괜히 말 걸면 귀찮아할 텐데라며 고개를 돌려버리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그 혼자가 편하다는 말 속에 숨겨진 깊은 아픔의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모르고 지나간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저는 30년간 시니어 심리상담을 해온 전문가입니다만 오늘은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여러분께 고백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어머니 또한 75세가 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딸아, 나는 혼자가 편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너무 피곤해. 하지만 저는 심리학 전문가로서 어머니의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짜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실제로는 누구보다 따뜻한 관계를 갈망하고 계셨지만 상처받을까 봐, 거절당할까 봐 먼저 방어막을 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충격적인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 43%가 극심한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중 70% 이상이 나는 혼자가 편하다고 답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외로움을 인정하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우리 시니어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으면 우리 시니어분들이 진짜 관계의 기쁨을 영영 놓치고 살 수도 있다는 생각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관계의 아픔을 치유하는 심리상담 전문가로 일해왔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특히 50대 이후 시니어분들의 인간관계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상담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제 상담실을 거쳐간 시니어분들만 해도 1200명이 넘는데요. 그분들을 만나면서 발견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혼자가 편하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깊은 연결을 갈망하고 계신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지난 3년간 제가 만난 시니어 상담자 중 85%가 첫 상담에서 이런 말로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선생님, 저는 사실 상담받을 필요 없어요. 혼자가 편해서요. 하지만 상담이 진행될수록 그분들의 진짜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누군가와 진심으로 대화하고 싶다는 갈망, 이해받고 싶다는 간절함, 따뜻한 관계에 대한 목마름이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얼마 전 제 상담실에 75세 정의 할머니가 찾아오셨는데요. 이분은 추석을 혼자 보내게 된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혼자가 편해요. 자식들도 바쁜데 뭐. 괜히 부담 주고 싶지 않아요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목소리는 떨리고 계셨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분은 자식들이 실망할까봐, 상처받을까봐 먼저 혼자가 편하다는 방어막을 쳐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마음속으로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명절을 간절히 원하고 계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정희 할머니가 용기를 내서 막내딸에게 솔직한 마음을 표현했을 때 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엄마, 저희도 엄마와 함께하고 싶었는데 괜히 부담스러워하실까 봐 말 못했어요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서로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진짜 마음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왜 혼자가 편하다는 말로 자신을 포장하게 되는지 그 이유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처받기 전에 미리 차단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어차피 사람들은 다 떠날 거야. 더 상처받기 전에 내가 먼저 관계를 정리하자. 이는 심리학에서 선제적 거부라고 부르는 현상으로 상대방이 나를 거부하기 전에 내가 먼저 거부함으로써 자존심을 보호하려는 방어기제입니다. 68세 김영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40년 지기 친구와 작은 오해가 생겼을 때의 일을 이렇게 털어놓으셨습니다. 친구가 약속 시간에 30분 늦었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길이 막혔네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때 기분이 상했지만 괜히 까칠한 노인네로 보일까 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화가 나더라고요. 이 나이에도 날 우습게 보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뒤로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하지만 6개월 후 그 친구분이 실제로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다녀오느라 늦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김영수님은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성급한 판단을 했는지 깨달으셨지만 이미 관계는 멀어진 후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사회적 피로감을 개인적 성향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시니어분들에게 정보 과부하를 일으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봐도 온갖 소식들이 실시간으로 쏟아지는데 70세 박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뉴스 보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요. 누가 사고 났다, 누가 사기당했다, 물가는 오르고. 그런 걸 보다 보면 사람들과 만나서 또 그런 얘기 들으면 더 우울해질 것 같아서 그냥 혼자 있게 돼요. 하지만 이건 박순자 할머니가 원래 내성적이어서가 아니라 현대 사회의 정보 홍수에 지친 것일 뿐입니다. 실제로 이분은 젊었을 때 사교성이 뛰어나셨던 분이거든요. 한국노인복지학회 연구에 따르면 시니어의 68%가 과도한 정보 노출로 인한 공감 피로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는 타인의 아픔을 너무 많이 접하면서 오는 정서적 소진 상태를 말하는데 이것이 혼자가 편하다는 생각으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어린 시절 상처를 평생 끌고 가는 경우입니다. 72세 이선영 할머니의 사연은 많은 분들의 가슴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남동생만 편애하셨던 경험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어차피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 누군가 친하게 지내자고 하면 이 사람도 나를 더 알게 되면 실망할 거야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래서 적당한 선을 그어놓고 지내죠.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어린 시절의 애착 경험은 평생에 걸쳐 인간관계 패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특히 불안정한 애착을 경험한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회피형 애착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체면과 자존심이 관계를 가로막는 경우입니다. 77세 최진우 어르신은 은퇴 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친구들과의 모임을 피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술값도 내고 선물도 사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럴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친구들 앞에서 나 요즘 돈 없어라고 말하기도 창피하고. 그래서 아예 연락을 안 받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들도 비슷한 처지였고 오히려 최진호님이 없어서 섭섭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 체면 때문에 진솔한 마음을 나누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디지털 소외감으로 인한 관계 단절입니다. 65세 김미숙 할머니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워서 가족들과도 소통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자식들은 카톡으로만 연락하는데 나는 그게 어려워서 답장도 늦고 그러다 보니 자식들도 점점 연락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차라리 혼자 있는 게 편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시니어의 54%가 디지털 소외감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족, 친구와의 소통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5가지 함정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혼자가 편하다는 거짓 위안 속에 숨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혼자가 편하다는 방어막을 벗어나 진정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30년간 임상 경험을 통해 검증한 것들이니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매일 밤 5분간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많은 분들이 그런 걸로 뭐가 달라지겠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먼저 조용한 곳에 편안히 앉으셔서 핸드폰은 꺼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천천히 되돌아보면서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오늘 내가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뒤로 물러난 일이 있었나? 그때 정말 내가 원했던 건 뭐였을까? 만약 다시 그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하고 싶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작은 공책에 간단히 적어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글씨 쓰기가 어려우시면 스마트폰의 음성 메모 기능을 활용해도 됩니다. 79세 박철수 어르신이 이 방법을 3개월간 실천하신 결과를 말씀드리면 처음 일주일은 별거 아닌 것 같았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자신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고 있었는지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옛 동창 모임에 초대받았을 때 나이 들어서 무슨 동창회야라며 거절했었는데 사실은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는 걸 깨달으셨다고 하더군요. 그 후 박철수님은 30년 만에 동창회에 참석하셨고 지금은 동창회 총무까지 맡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점진적으로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누구에게나 부담스럽기 때문에 단계별로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단계에서는 일상 속에서 작은 연결을 시도해 보세요. 동네를 산책하면서 마주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고 마트나 병원에서 직원분들께 수고하세요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과 간단한 날씨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은 시작이 됩니다. 2단계로 넘어가면 기존 관계를 재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지인들의 목록을 만들어보고 그 중에서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 1명을 선택해서 안부 문자나 전화로 간단히 연락해 보시는 겁니다. 3단계에서는 정기적인 만남을 시도해 보세요. 편한 사람과 주 1회 만남 약속을 잡거나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종교 모임이나 동호회 참여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마지막 4단계에서는 좀 더 깊은 관계 형성을 위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자신의 어려움이나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세 김순자 할머니가 이 4단계를 차근차근 실천하신 결과 3개월 만에 새로운 서예 동호회에 가입하시고 10명의 새로운 친구를 사귀셨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단계별로 하니까 부담 없이 할 수 있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갈등 상황에서의 소통 기술을 익히는 것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갈등을 피하려다 보니 관계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데 사실 건강한 갈등은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나올 때는 피하지 말고 지금 그 말씀은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서요. 어떻게 되기를 바라시는 건지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라고 차분히 말해 보세요. 오해가 생겼을 때는 변명하지 말고 제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받아들여지셨군요. 제 진짜 마음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라고 진정성 있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서운한 일이 있을 때는 마음속에 쌓아두지 말고 평소에 고마운 마음이 큰데 이번 일은 조금 서운했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솔직하면서도 부드럽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해결책은 디지털 소통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소통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천천히 배워보시길 권합니다. 카카오톡의 기본 기능인 문자 보내기와 사진 전송하기부터 시작해서 타이핑이 어려우시면 음성 메시지를 활용해 보세요. 가족 단체 채팅방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가족들과의 소통이 훨씬 원활해집니다. 멀리 사는 자녀나 손주와는 화상통화를 통해 안부를 확인하시고 몸이 불편한 친구와도 화상으로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 있습니다. SNS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더라도 가족들의 근황을 구경하거나 동창, 지인들과 연결을 유지하는 정도로만 활용해도 충분합니다. 78세 이영애 할머니는 처음엔 스마트폰이 무서웠는데 손주와 영상통화하려고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친구들과 단체 채팅방도 만들어서 매일 안부 나누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이제 실제로 이런 방법들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81세 한창식 어르신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이분은 5년 전부터 혼자가 편하다며 모든 사람과 연락을 끊고 지내셨습니다. 사랑하던 부인을 떠나보낸 후 깊은 우울감에 빠져 세상과 담을 쌓고 계셨던 것이죠.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차근차근 실천하신 결과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매일 밤 5분씩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동네 산책하면서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기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 후에는 30년 만에 옛 직장 동료와 연락을 다시 시작하셨고 지금은 동네 노인회에서 총무까지 맡으실 정도로 활발한 사회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선생님, 제가 놓쳤던 건 관계가 아니라 관계를 맺는 방법이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도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담이 아니라는 것을 과학적 연구 결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간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노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제력도 건강도 아닌 좋은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사회적 관계가 신체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시니어들은 치매 발병률이 50% 낮고 우울증 위험이 70% 감소하며 평균 수명이 7년 연장된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는 차원을 넘어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어떻게 시작하시면 될까요? 이번 주에는 매일 밤 5분씩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하루에 한 사람에게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무엇보다 혼자가 편하다는 말 대신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다고 솔직히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가장 보고 싶은 사람 한 명을 선택해서 연락해 보시고 동네 복지관이나 경로당 프로그램도 알아보세요. 가족에게 진솔한 마음을 표현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 주에는 새로운 모임이나 활동 하나를 시작해 보시고 디지털 소통 도구도 하나씩 배워보시며 갈등 상황에서 회피하지 말고 대화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늦은 건 없습니다. 70대든 80대든 심지어 90대라도 오늘부터 시작하면 충분합니다. 제가 상담한 가장 나이 많으신 분은 87세 할머니셨는데 이분도 새로운 친구를 사귀시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나이가 많아서 늦었다는 생각은 우리를 가로막는 또 하나의 편견일 뿐입니다. 혼자가 편하다는 말 뒤에 숨어있는 진짜 마음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나도 누군가와 따뜻한 관계를 맺고 싶다고 솔직히 인정하는 순간 변화는 이미 시작됩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진정한 관계의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더 아름다운 노년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떠오르신다면 이 영상을 다 보신 후에 바로 전화를 걸어보세요. 그 한 통의 전화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오늘부터 관계 회복 시작합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용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의 외로운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